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된 지 4년째를 맞아 헌화식이 열렸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재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아시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문화원이 어제 버겐 퍼포밍 아트 센터와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 일원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에볼라 경계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의 인상률이 1.7%로 확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된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4주년을 맞아 오늘 헌화식이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기린비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여성 인권의 성지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찬 비바람과 함께 종일 가을비가 내리던 오늘 오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주변이 모처럼 분주합니다. 4년 전 오늘은 한인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도서관 옆에 기린비가 세워진 날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미국 내 최초의 위안부 기린비는 그동안 일본 정치인들의 숱한 철거 요구와 말뚝 사건 등 많은 풍파를 견뎌내며 여성 인권을 대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건립을 주도했던 시민참여센터는 그동안 여러 지역의 학생들과 단체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위안부를 교육시키는 애초의 교육적 목표는 어느 정도 이뤘다며 하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기린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이 기린비들을 방문하면서 역사의 현장을 알 수 있게끔 또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를 알고 더 나은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좀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몇몇 개인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던 주변 정리 및 관리와 행사 진행은 앞으로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가 전담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는 타운 및 도서관과 긴밀히 협조해 앞으로 기린비를 지역사회 명소로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더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이 참여하는 위안부 기린 기념식을 매년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관적으로 해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건립 4주년을 맞아 열린 헌화식은 내일까지 이어지며 방문자들의 헌화를 위해 내일까지 하얀 국화꽃이 기린비 옆에 준비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오는 11월 재선을 위한 본선거를 앞두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권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소개하고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플러싱에 위치한 아주인 평등의 사무실. 뉴욕 주하원 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론킴 의원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012년 당선 이후 지난 2년간 40선거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론킴 의원은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플러싱 지역에서 효과적인 이민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론킴 의원은 자신은 한인 사회에 그치지 않고 플러싱 내 모든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I didn't run to be the only Asian or the first Korean. I ran and I'm running to represent all communities. I care about the issues that not only Asian Americans but everyone is deeply passionate about. What all working families to immigrant families, we care about the same issues. 최근 플러싱은 과거에 비해 혼잡해진 교통 상황과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론킴 의원은 뉴욕 교통국 등 뉴욕 시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 bus lines come down to downtown Flushing with one subway line. It is causing such a congestion every single day that when you're stuck in some of these avenues, it takes you about 18 minutes to actually get out. I time it every time when I'm stuck in traffic. I mean, that's unacceptable.
한인 최초 정치인으로 활약해온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결정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주요 문화예술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한국 문화 융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문화원은 어제 뉴저지에서도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버겐 퍼포밍 아트 센터와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더 넓은 한국문화 수요층 개발을 위해 버갱 퍼포밍 아트 센터와 업무 협력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문화원은 이번 MOU 체결로 인해 그동안 한국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북부 뉴저지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여기 또 주류사회 미국 주류사회 현지 많은 커뮤니티 리더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Now, along with the Korean Cultural Services New York, we're going to expand our theater programming, our Korean American theater programming, and our Korean American classes. So we're very excited to work together to advance our missions. 첫 번째 협력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18일 오후 8시부터 버겐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는 코리아 댄스 어웨이크닝 공연이 올려집니다. 코리아 댄스 어웨이크닝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현대무용 안무가들의 대표 작품 시리즈로 무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북부 뉴저지 거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공연 예술 캠프 등 교육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한국에서 많은 어떤 뉴욕 맨하탄에 오는 공연들을 여기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북부 뉴저지 지역에 한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버겐 퍼포밍 아트 센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인 이사를 영입하고 한국 공연을 수차례 무대에 올리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꿈동이 인형극단 한국에서 온 거를 프리로 여기 한국 어린이들이나 또 미국 어린이들까지 초대를 해서 프리로 공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원이랑 같이 그런 좀 커머셜한 공연이 아니래도 좀 문화적인 공연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 공연을 북부 뉴저지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LG전자가 미주 본사 사옥의 신축을 시작했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죠. 여기에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 시의회도 반대에 나서면서 LG전자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팰팍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의원 6명의 만장일치로 LG전자 신축 사옥의 고도를 낮춰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레오니아와 잉그루드 시의회도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지만 팰팍이 뉴저지의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LG전자 입장에서는 더욱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팰팍 시의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신축 사옥 부지로 결정된 팰리세이즈 일대의 자연경관이 훌륭하고 역사적 자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LG전자에게 허가된 143피트의 고도는 허드슨 강변의 풍경을 망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LG전자는 잉그루드 클립스의 실반 에비뉴 선상에 고도 143피트에 이르는 본사 사옥 신축 공사에 착수했지만 일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전직 주지사와 뉴욕주 정치인 등이 건축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의 미주지사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본격적인 신축 공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11월 4일 실시되는 본선거를 위해서 뉴욕주 선거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프로필과 공약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만큼 투표를 앞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지를 합쳐 총 32페이지로 제작된 책자는 연방하원 36, 14선거구와 주상원 11, 16선거구, 주하원 13개 선거구의 후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 퀸즈 플러싱 등 뉴욕주 한인 밀집 지역의 주요 정치인과 주지사,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올해 선거에서 선출하는 주요 공직자들의 프로필과 공약 등이 얼굴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선거구의 위치를 지도로 보여주고 있어 한인 유권자들이 어느 선거구에 사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역 의원은 물론 도전자에 대한 정보도 같은 분량으로 다뤄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뉴저지주는 각 유권자에게 선거 안내와 함께 샘플 투표용지를 보내주고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반면 뉴욕주는 아직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책자의 발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거 책자는 시민참여센터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도 책자와 함께 선거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 일화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에볼라 경계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더 이상의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위험 지역인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이들이 21일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준수하게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를 방문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CDC에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CDC가 제공하는 모니터링 키트를 받아 하루 한 번 체온을 측정한 후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27일부터 뉴욕,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조지아 등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앞서 21일 맨하튼 제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에볼라 예방훈련 컨퍼런스에서는 의료 종사자 수천 명이 모여 에볼라 감염 방지 보호복을 착용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CDC가 내놓은 의료진을 위한 강화된 안전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를 대하기 전 보호장비 착용과 탈의법을 반복 훈련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보호장비에는 상하이가 연결된 보호복과 방수가운, 인공호흡기와 안면보호대 등이 포함되고 의료진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바이러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예방 장비, 적극적인 규정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의 인상률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7%로 인상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최근 3년 연속 2% 미만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15년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비가 각각 1.7%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은 해마다 3분기 연방노동부가 집계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 인상률에 맞춰 산출되는 생계비 조정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해 인상률은 1.5%였던 것과 비교해 0.2%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상폭이 최근 3년 연속으로 크지 않고 지난 6년간 5년에 걸쳐 2%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개인 1,306달러에서 1,328달러로 22달러 오르고 부부는 2,140달러에서 2,176달러로 36달러 오릅니다. 또 연방정부 지급 표준 생계보조비는 개인이 721달러에서 733달러, 부부는 1,082달러에서 1,100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 내용은 201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달 1일 지급되는 생계보조비는 1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2014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